정렬 오늘 이제 벌써 5월 2일입니다. 예, 5월 2일이고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자, 116번째 항목이고요. 제 교환하고는 약간 다르지만은 정렬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 정렬이라 그래요. 큰 게 먼저 오던 작은 게 먼저 오던 하여튼 뭔진 몰라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를 정렬이라 그래요. 이때 뭐 이름 순서대로 정렬할 수도 있고 나이 순서대로 정렬할 수도 있고 직책 순서대로 정렬할 수도 있고, 만약에 직책이 같으면 나이 순서대로 나오게 하고, 그나마 나이가 또 똑같으면 뭐 급여 순으로 할 수도 있고, 급여가 또 똑같으면 이름 순으로 할 수도 있고, 이름이 똑같으면 뭐 몸무게 순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기준을 64개까지 지정할 수가 있다. 1차 기준 키, 2차 기준 키, 3차 기준 키, 키라 그래요. KEY 열쇠 키라고 하는 건데, 그 키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렬을 하고자 하는 항목을 키라 그래요. 키. 그래서 1차 키, 2차 키 뭐 이렇게 하고, 뭐 마스터 키라는 것도 있어요. 마스터 키. 마스터 키는 뭐냐면은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항목. 이름 순서대로 정렬하시오 이렇게 되면 이름은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나이 순서대로 정렬하시오. 나이가 똑같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원번호 순서대로 정렬하시오. 뭐 주민등록번호 순으로 하시오. 학번 순서대로 하시오라는 건 어떨까요? 항목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마스터 키라 그래요. 그 얘기는 여기 지금 없죠. 마스터 키에 가는 거는 안 나오고요. 뭐 여기 없으면 시험에도 안 나오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줄 단위로 정렬한다. 줄 단위로. 칸 단위로 정렬할 수도 있어요. 칸 단위로 정렬할 수도 있고, 줄 단위가 기본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의미를 아실 거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거, 작은 거에서 큰 거.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 그래서 직책 같은 경우에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 순으로만 정렬할 수가 있는데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죠. 사장, 뭐 부장, 차장, 과장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해주는 그 목록대로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전체 항목에다가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정렬을 하면 그 클릭한 위치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정렬이라는 항목을 하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문제 중에 차트 문제를 잠깐 한번 열어서 볼까요? 자, 요런 게 있다 한번 가정해 볼게요. 요런 게 있다 가정해 볼게요. 여기 지금 참 애매하게 돼 있는데, 요거 갖고 한번 해 볼게요. 여기다 이제 제가 줄을 하나 넣을게요. 원래 이렇게 줄이 떨어져 있어야 작업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만약에 여기 이름란에다 클릭하고 데이터에 가서 정렬, 오름차순 하면 그냥 정렬이 되고요. 내림차순 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뭐 합계순으로 정렬 그러면 내림차순, 오름차순 할 수가 있어요. 마우스를 클릭하면 되죠. 클릭하면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가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두 줄이고 여기는 이건 여러 칸이죠. 그렇죠? 얘는 또 한 줄이에요. 한 줄. 근데 밑에 평균란도 있고 뭐 꼬여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블럭을 이렇게 잡아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요것도 사실은 병합을 좀 깨고 한번 볼게요. 병합을 깨고. 자, 요렇게 정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블럭을 학번서부터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평균은 안 건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렬을 하게 되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정렬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평균을 안 건들고요, 위에 있는 점수는 안 건들고 학번을 기준으로 정렬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이름순을 정렬하고 싶으면 마우스를 클릭해야 되잖아요. 그 동네를. 그러면 정렬이 안 되겠죠. 깨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요, 블럭을 잡으시고 탭키를 누르시면 옆으로 가잖아요. 지금 이름 항목으로 갔고 학번 항목으로 갔고 성별란으로 갔잖아요. 그럼 이 성별에 갔으니까 정렬을 하면 모이겠죠.
그때 모이겠죠. 그러니까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클릭을 하고 정렬을 하면 위 영역하고 정렬하고자 하는 데이터 영역이 구분됐으니까 클릭만 하면 정렬하기가 수월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블럭을 잡으시고, 그럼 블럭 잡으면 무조건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항목을 기준으로 블럭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블럭 잡으면 어떻게 돼요? 성별만 정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성별만 정렬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강정고기가 남자인데 정렬을 잘못하면 여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럭을 잡아야 되는데 이때 탭키를 누르면 항목 안에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하면은 정확히 돼요. 아니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었죠? 블럭을 잡고 정렬 대화 상자에 가서 여기 가서 학과를 기준으로 정렬할 건지 학번을 기준으로 정렬할 건지, 우리는 이렇게 했었죠. 우리는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급할 때는 블럭 잡은 상태에서 탭키 눌러서 항목 간에 이동을 해놓고, 예를 들어 저 끝에 있는 총점을 기준으로 놓고 정렬을 누르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은 된다. 이렇게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임의의 정렬 순서를 사용할 때는 사용자 지정 목록에 정렬 순서를 등록해야 된다. 미리. 예를 들면은 여기에는 학과가 있는데, 학과는 뭐 가나다순으로 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영업 1부, 영업 2부, 영업 3부 하면 되겠지만은 영업부하고 관리부하고 자재부하고 이런 부서가 있으면 가나다순으로 정렬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국무위원이라고 있죠. 장관들. 그 국무위원들이 회의를 하는 게 국무회의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국무총리입니다. 총리예요. 예. 그래서 국무위원들은 순서가 있어요. 제일 앞에 뭐 통일부총리, 뭐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예전에는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또 부총리가 다르죠. 그럼 장관들도 똑같은 장관이지만 총리 유고시에는 부총리가 한다. 뭐 부총리 유고시에는 어느 장관이 한다.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부 조직도를 보면은 장관의 순서가 나와요. 앞에서부터. 저 끝에가 옛날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했었어요. 그랬더니 왜 여성가족부 장관을 꼬레비로 뒀느냐 뭐 이래가지고 지금은 해양수산부 장관인가? 뭐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회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나다순은 아니잖아요. 군대 계급처럼 계급이 대장이 별 내신이 제일 높은데 하사 같은 경우는 히읗이니까 가나다순으로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안 맞죠. 병장은 비읍이니까 대장보다 별넷보다 비읍이 더 올라가니까 또 안 맞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정렬에 가서 얘를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여기서 고르면 되는데, 고를 수 없을 때는 새로 등록을 하면 되고요. 여기다 미리 등록을 하고 와도 되고, 아니면 옵션에 가서 엑셀 옵션에 가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을 미리 만들어 놔도 되고, 정렬에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해놔야만이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 정렬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다.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색깔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색깔로 셀색 이런거, 글꼴색 이런 것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목록에 병합된 셀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렬할 수 없다. 뭔 얘기냐면 아까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이렇게 성별이 이렇게 만약에 병합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2줄짜리고 얘는 1줄짜리잖아요. 그럼 블럭을 잡았을 때 해결을 못해요. 정렬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까지 포함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가 아직 말이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렇게 돼서 뭐 학과선으로 정렬하시오 그러면 평균은 지금 하나 둘 셋 네 칸이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정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걸 계산할 때는요,
이 데이터 영역하고 밑에 분석하는 영역하고요, 다 요렇게 두기도 해요. 빈줄을 하나 넣어요. 빈줄을 하나 놓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가려요. 숨기기를 해요. 그럼 14하고 16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놓고 정렬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이상이 없겠죠. 그냥 클릭을 하고 정렬을 해도, 여기서 정렬을 해도 전혀 이상이 없겠죠. 근데 지금은 꼬여버렸죠, 여기요? 다시. 얘를 만약에 삭제해버리고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놓고 정렬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고 정렬하면 전혀 이상 없는 거죠. 근데 아까 여기 뭐 있었지 않습니까? 위에. 그런 것 때문에 정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굳이 블럭을 잡아서 얘들만 따로 정렬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처럼 14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정렬 때문에 불편한 점들이 생겨요. 자, 병합되어 있으면 정렬을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소문자 구분을 해서 정렬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소문자가 대문자보다 작아요. 대문자가 크니까 큰 값이에요. 오름차순 정렬하면 소문자 A가 제일 작죠. 대문자 Z가 제일 큰 거가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숨겨져 있는 것들은 정렬을 해도 그대로 있어요. 걔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제가 10번째 데이터를 숨겨요. 10번째 데이터를 숨겼단 말이야. 거기 보시면 9하고 11로 넘어갔잖아요. 10번째 데이터가 숨겨져 있는데 이때 예를 들어서 이름순으로 정렬하시오 이럴 수 있죠. 그럼 10번째 데이터는 뭐가 데이터가 있든지 간에 정렬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얘가 강감찬이야. 10번째 데이터 이름이 강감찬이야. 그럼 제일 앞으로 와야 되잖아요. 가나다 순이니까. 안 가고 있는다라는 거죠. 거꾸로 내림차순 하더라도 얘가 홍길동이야. 그래도 얘는 안 간다라는 거죠. 왜? 숨겼기 때문에. 숨겼는데 굳이 정렬이 되면 뭐예요? 숨길 의미가 없는 거죠. 나는 정렬을 안 하려고 숨긴 건데 그것마저도 강제로 정렬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예. 자, 정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숫자가 제일 작아요. 숫자가 제일 작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름차순은 작은 게 위에 올라가는 거니까 숫자가 제일 위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알파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하고 우리말 그 다음에 논리값 참이냐 거짓이냐, 그 다음에 오류. 빈 셀은요 정렬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본래 빈 값이, 비어있는 셀 값이 제일 작아요. 비어있는 거, 여기 비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어있는 거 있잖아요. 얘는요 어떠한 값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오름차순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제일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제일 작으니까 값이. 예. 근데 무조건 비어있는 거는 뭐다? 계산해서 뺀다. 오름차순을 해도 빼고 내림차순을 해도 빼고. 공백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공백이라는 값이 굉장히 작은 건데 여기서 말하는 공백은 뭐냐면 스페이스바 하나 누른 거 있잖아요. 그 공백을 말하는 거고요. 빈 셀은 뭐냐면 아예 없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공백이라는 말은 뭐냐면 스페이스바 누른 거 있잖아요. 스페이스바 누른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공백이라고 하고 빈 값은 다시는요 영어로 이렇게 써요. 널 그래요. 널. 빈 값은 없다는 뜻이 아예 없다는 거고요. 공백이라는 말은 스페이스바를 누른 걸 공백이라 그래요. 근데 이 빈 값이 컴퓨터 코드상으로 제일 값이 작아요. 엔터가 13번이고요. 그 다음에 ESC 이스케이프 있잖아요. 이스케이프가 27번이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가 32번이고요. 숫자가 65번이고요. 다 있어요. 코드 값이 다 있는데, 근데 정렬을 할 때는 빈 값은 뭐다? 무조건 빼고 한다.
자, 숫자는요, 숫자는, 어떤 숫자는, 모든 숫자는 글자보다 작아요. 5억 기억보다 작아요. 니은보다 작고, A보다 작고. 그러니까 숫자가 아무리 커도 어떤 글자보다는 정렬상으로 작아요. 예. 그 다음에 문자 중에는 이제 특수한 기호들이 있죠. 이제 공백도 있고, 뭐, 빼기도 있고, 밑줄도 있고, 뭐, 괄호 열고 닫고, 뭐, 종류별로 있어요. 이 순서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영문자. 그리고 우리말. 우리말이 뒤로 나와요. 우리말이 뒤로 나옵니다. 근데 논리라는 건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거죠. 거짓은 0이고 참은 1이니까 아무래도 참이 더 크죠. 거짓은 0이고. 그 다음에 56값이 있어요. 56값. 56값이라는 건 뭐예요? 0으로 잘못 나눴을 때 에러가 나기도 하고, 자릿수가 부족해도 에러가 나기도 하고, 어느 참조형이 깨져도 에러가 나고, 모두 에러가 나는데, 그 오류가 나는 것들은요, 오류가 발생한 거는, 에러가 발생한 거는 발견된 순서대로 따져요. 어떤 오류가 더 크냐 작으냐는 없고, 만약에 0으로 잘못 나눠서 오류가 났다, 그게 먼저 나왔다, 그럼 그게 먼저고, 만약에 그게 늦게 나왔으면 그게 나중이고, 뭐 그렇게. 자,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정렬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정렬해요.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옵션에 가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놓고요, 요렇게 놓고 이거를 정렬해 가서 옵션에 가면은 좌우로 정렬하는 게 있어요. 좌우로 정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학번이 저 끝으로 갈 것 같은데, 합계 쪽이나. 그럼 기말고사가 앞으로 올 것 같은데, 학과하고 학번은 저 뒤로 갈 것 같아. 뭐가 오류가 났나? 얘는 빼고 요거만 할까요? 그러면 요거만 정렬해 가서 얘를 왼쪽에서 좌우로 정렬해 볼까요? 잠깐만요. 뭐가 오류가 났을까? 요거를 뺄까? A를 기준으로 할까?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 상관은 없는데, 3번 줄, 오케이. 자,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과제가 기억이니까 앞으로 갔죠? 학과 학번이나 이건 뒤로 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좌우로 정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산은 엉망되지. 밑에는 이제 빼고 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정렬이 가능하다. 필터. 책 넘겨보시면 필터는 문제 한번 볼까요? 데이터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정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그랬는데 64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색상별 정렬이 가능하여 정렬 옵션을 이용하면 데이터를 열방향 또는 행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표에 병합된 셀이 포함되어 있어도 병합되면 안 된다 그랬죠. 병합이 되어 있으면 정렬을 못 한다 그랬어요. 오름차순 정렬 2번 문제. 숫자는 가장 작은 음수에서 가장 큰 양수의 순서대로 정렬된다. 영문자 텍스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고, 공백은 항상 가장 앞에 정렬된다. 아니죠. 공백은 무조건 제외시켜요. 본래 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내림차순 하면 어차피 뒤로 가지만 오름차순 해도 뒤로 간다. 무조건 뺀다. 얘는 계산해서. 자동 필터 볼게요. 필터는 뭐죠? 걸러내는 거죠. 뭐 담배에도 필터가 있고, 엔진에도 뭐 오일 필터가 있고, 공기정화기에도 에어 필터가 있고, 여러 가지 필터가 있는데, 필터는 걸러내는 거예요. 원하는 것만 빼고 내가 원치 않은 거는 안 보여주게끔 하는 게 필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동 필터 단순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 필터 해가지고 복잡한 공식을 이용해서 정렬을 필터를 할 수도 있고. 자동 필터를 적용하면 조건에 맞지 않는 거는 숨겨지는 거죠. 필요한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서 정렬할 때
필터링을 할 때는 AND 조건으로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난 남자만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블럭을 잡아서 필터를 걸죠. 필터를 걸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여자는 빼고 남자만 봐라 그러면 남자만 보이고 여자는 다 가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숫자가 파란색으로 보이잖아요. 5번, 6번 안 보이잖아요. 5번, 6번 안 보이는 거는 9번 안 보이잖아요. 이런 거는 뭐다? 가려진 거죠. 가려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사무자동화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자동화를 선택하면 사무자동화 학과에 남학생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무자동화 학과 이건 남자 이건 이렇게 조건을 걸려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같은 학과별로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사무자동화든 정보처리과든 이건 오화예요. 사무자동화 학과가 나와도 좋고 정보처리과가 나와도 돼요. 예를 들어서 사무자동화 학과이면서 정보처리과는 없잖아요. 이거는 오화가 될 수가 있어요. 한 항목에서는 오화가 될 수 있지만 항목이 서로 다를 때는 그때는 반드시 AND만 된다. 오화는 안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런 걸 원할 때는 고급 필터를 들어가야죠. 예. 항목이 하나일 때 항목이 하나일 때 조건은 AND, OR 모두 가능하고요. 항목이 여러 개일 때는 AND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상관없죠? 근데 남자이면서 여자이면서 AND는 안 돼요. 그때는 안 돼요. 그렇죠. 근데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이건 AND거든요. 급여가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인 사람만 걸러라.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만 걸러라. AND도 돼요. 그때는 AND가 또 돼요. 남자이면서 여자인다. 이거는 AND가 안 되고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이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목이 하나일 때는 AND가 될 수도 있고 OR가 될 수도 있고, 근데 항목이 여러 개일 때는 남자이면서 100만원 이상인 거 이건 가능하지만 남자이거나 100만원 이상이거나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떨 때? 자동 필터일 때는. 근데 고급 필터는 어떻게 돼요? 고급 필터는 필터일 때는 항목이 하나이든 여러 개이든 하나 혹은 여러 개일 때 여러 개의 경우 AND, OR 모두 가능하고, 또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설정할 수 있고, 함수를 이용하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게 고급 필터예요. 예를 들어서 급여 항목 중에서 평균치 이상인 것만 걸러내라 이런 건 자동 필터는 안 되거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함수를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고급 필터에서는. 예. 자, 자동 필터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자동 필터는요, 단순한 비교 조건을 사용하여 간단한 데이터 추출 작업에 사용하는 필터다라고 써 있고요. 예. 그 다음에 2개 이상은 무조건 AND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위 탑 10이라는 것도 있어요. 상위 탑 10. 상위 탑 10이니까 탑 10이지 뭐. 바닥도 있어요. 바닥. 하위 10도 있어요. 하위 10. 그러니까 상위 제일 점수 좋은 사람 10명만 골라라, 5명 골라라, 2명만 골라라 이럴 수도 있고, 제일 성적 좋은 사람 10%, 5% 이렇게도 가능하고 20%도 가능하고, 공부 제일 못한 사람, 성적이 제일 낮은 사람 5명만 골라라, 아니면 5%만 골라라 이런 것도 가능하고. 예, 여기에서 지금 자동 필터에 가면은, 중간고사에 가서 필터에 가면
상위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상위탱. 그 뭐 10개만 골라라 또는 이거를 뭐 3개만 골라라 아니면 퍼센트 3%만 골라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3개만 골라라 할 수 있고 제일 잘한 거 또는 제일 낮은 거 3개만 골라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걸 과거에는 그냥 탑10이라고 했어요. 탑10. 지금 이제 상위 10이죠. 상위 10이 탑10인데 여기는 하위도 되고 상위도 되고 개수도 되고 퍼센트도 되고 다 가능하다. 개수는 10개만 되는 건 아니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 필터에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이것도 가능하고 10만원 이상이거나 100만원 이상이거나 10만원 이하이거나 100만원 이상이거나 이렇게도 가능하죠. 조건을 이렇게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급여 항목에 대해서 10만원 이하 이거나 100만원 이상 이렇게도 걸 수가 있고요. 10만원 이상 이고 100만원 이하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는 N분의 5원이 다 된다. 이거는 이제 이건 하니까 5하잖아요. 그러니까 10만원 이하이거나 아예 적게 받는 사람이거나 아니 100만원 이상 많이 받는 사람이거나 이렇게 가능한 거고 이건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되는 거죠. 이상에서 이하니까는 그건 뭐 언제든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죠. 만능 문자도 가능하죠. 이름씨 중에서 이시로 시작하는 사람만 찾아라. 그럼 이 별표 항목을 성명 중에서 이 별표 이건 뭐죠? 이시성을 가진 사람 이런 얘기죠. 시작 글자가 이다 이런 거 있어요. 자동 필터에 가면은 시작 글자를 이로 한다. 그러면 이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거니까 이시성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직접 거기 그 목록에서 골라도 되고 는 이 별표 그런 뭐야 이시성을 가진 사람 이렇게도 갈 수가 있고 안에 다양하게 꾸밀 수가 있다. 만능 문자라는 거 만능 문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숫자 필터 뭐 텍스트 필터 해가지고 숫자 필터는 뭐예요? 얼마 이상 이렇게 그런 것도 가능하고 고급 필터는 뭐죠? 내가 마음대로 조건을 걸 수가 있어요. 조건을 마음대로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기 시험에는 이 고급 필터를 이용하는 방법들 지금 고급 필터를 사용하는 게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느냐 이걸 묻기도 해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죠. 먼저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다음 중 필터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동 필터는 데이터 영역에 표시되는 목록 단추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필터를 이용하여 추출한 데이터는 항상 레코드로 표시된다. 레코드라는 거는 한 줄 행단위 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 필터에서는 여러 동시에 조건을 설정하고 또는으로 결합시킬 수는 없다. 그랬나요? 아까 자동 필터는 AND만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 개일 때. 하나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필터를 사용하려면 기준이 되는 필드를 반드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거는 부분합이죠. 부분합 때문에 정렬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필터는 필요 없으면 걔들은 가려진다 그랬잖아. 필요한 것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렬할 필요가 없죠. 자, 이거는 뭡니까? 2번에 성명이 는 이 별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자, 한번 볼게요. 이름 중에서 텍스트 필터에 가면 시작 문자 여기 시작 문자라고 있어요. 그렇죠? 자, 보시면 여기 가서 텍스트 필터를 시작 문자로 놓고 이라고 하면 뭐가 돼요? 이 그럼 이라는 글자로 시작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시성만 가진 사람 여기 이용실체 하나만 나오겠죠. 이렇게 걸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사용자 지정 필터에 직접 들어가서 이 별표라고 쓰면 이름이 이 별표 이거잖아요. 그럼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조건이 뭐냐면 또는 그랬어. 같다 연이라고 써 있어요. 같다 별표 연 별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걸르면 과연 누구 남냐 이거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지. 이게 무슨 얘기죠? 요 뜻이 여기 뜻이 이름이 이 별표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이름이 별표 연 별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건이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이걸 AND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리고로 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고요. 이거는 이름 중에 연자가 포함된 거예요. 두 번째 글자가 연이라는 게 아닙니다. 첫 글자가 뭐가 와도 돼요. 연으로 시작해도 되고 박으로 시작해도 끝나요. 상관없어요. 마지막 글자는 어떤 글자가 와도 돼요. 연으로 와도 되고 뭐로 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여튼 중간이든 앞이든 뒤든 간에 연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이든 연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사람 이런 뜻인데, 그러면 남이수 그러면 어떻게 돼? 남이수는 이시로 시작한 게 아니잖아. 나무로 시작했잖아. 연자도 없잖아. 1번 땡이네. 보기 중에 남이수라는 사람은 이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무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또는 연자도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야? X. 그 밑에 이연은 어떻게 돼요? 이연은 이자로 시작했고 연자도 들어갔죠. 그렇죠? 오케이. 이거고. 그 다음에 연지의 씨는 어떻게 돼요? 연지의 씨는 이자로 시작은 안 했지만 연자가 들어갔잖아요.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홍지연 씨는 이자로 시작하진 않았지만 연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오케이. 이거지. 이유 아시겠어요? 문제를 이렇게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이거나 연자가 포함된 사람을 걸르시오 라고 문제가 나오면 내가 직접 얘를 조건에서 걸 줄 알아야 되는 거고, 필기시험은 이 조건을 걸린 걸 보고 이게 뭔 얘기냐 라는 걸 묻는 거죠. 그 역으로 이걸 보고 아 이런 뜻이겠구나 하고 이 중에서 아닌 거 맞는 거 찾는 거죠. 예. 자, 고급 필터 문제 한번 볼까요? 고급 필터 문제는 1번 오른쪽에 고급 필터는 수식이 포함된 논리식을 이용하여 레코드를 검색할 수 있어요. 수식 아까 그랬잖아요. 함수식이나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함수도 사용하는데 수식도 이용할 수 있겠지 뭐. 그 다음 고급 필터는 동일 시트 내에 필터 조건을 별도로 지정하여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검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필터를 하는데 동일 시트 내에 필터 조건을 별도로 지정하여 동일 시트 내에, 여기 동일 시트라는 건 이거죠. 여기 동일 시트가 있는데 이 동일 시트 내에 필터 조건을 별도로 검색할 수 있다. 맞죠? 조건을 고급 필터는 여기다가 따로 조건을 걸어놓고 거기다 결과를 출력해낼 수 있잖아요. 걸러낼 수도 있고 따로 출력할 수도 있고. 이건 맞는 말 같고. 2번 고급 필터. 3번 필터한 행을 다른 위치에 복사할 때 포함한 열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여기 한번 걸러볼까요? 자, 필터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성별이 남자다, 남자 이렇게. 그러면 이 데이터들 중에서 고급 필터 조건 범위는 성별이 남이래요. 그래서 얘를 어디다 출력할 거냐면 여기다 출력할 거란 말이야.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남자만 쭉 나오겠죠. 제가 조건을 남자만 걸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달리 해볼게요. 고급에 가서 얘를 그냥 현 위치에다 필터링을 걸 거예요. 그러면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요? 마치 자동 필터처럼 걸러내죠. 그렇죠. 그럼 얘를 복사를 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3, 4 하나, 7, 8 하나, 10, 11, 12 하나, 세 군데가 블럭 잡혔죠? 쉽게 말하면 여기하고 4 다음엔 5, 6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 또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블럭 잡은 세 군데를 블럭 잡은 것처럼 한꺼번에 하고 컨트롤 C 누르면 이렇게 세 군데를 블럭 잡았군요 라고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 놓고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이는 거죠. 따로 출력해낼 수도 있고 거기서 걸러낼 수도 있고, 필터한 행을 다른 위치에 제가 복사했어요. 그렇죠? 포함한 열을 지정할 수 있다. 뭔 얘기? 포함할 열이라는 건 이거예요. 또 자 보세요. 나는 여기 학번 이름 다 빼고 이름하고 학과하고 총점만 필요해. 난 세 가지만 필요해. 그럼 제가 복사를 해서 이것도 따로 출력을 해요. 이렇게. 얘는 지울게요. 그냥 얘는 아까 지저분하게 나왔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자, 지금 이렇게 나는 이 데이터들 중에서 이름, 학과, 성별, 중간, 기말, 출석 다 있는데 남자들만 난 요것만 출력할 거야. 그러면 블럭 잡고 고급에 가서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데 조건은 이대로고, 아까 출력되는 위치는 그냥 클릭했었잖아요. 그럼 다 나온단 말이야. 다. 근데 난 요것만 출력할 거야. 요것만. 미리 여기다 블럭을 써놓고 확인 누르면 그냥 여기만 출력돼요. 다른 건 안 나와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선. 필터한 행을 다른 위치에 복사할 때 복사할 열, 포함할 열, 필요한 항목만 따로 지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이 되게 어렵게 표현되어 있어요. 필터를 할 때 다른 곳에 복사를 해서 출력한다 그랬잖아요. 걸러낼 수도 있다 그랬고요. 이때 내가 필요한 항목만 따로 출력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 기출공일, 기출공유에서 해봤었어요. 실제로 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기준 범위에 쓰인 필드명은 목록에 있는 필드명과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총점이잖아요. 여기 총점인데 나는 총점을 이렇게 썼어요. 총하고 한 칸 띄었단 말이야. 여기는 본래 총점인데, 그러면 고급 필터에 가서 그대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해서 확인 누르면은요, 답이 안 나와요. 왜? 야, 여기는 총점이고 여기는 총 한 칸 띄고 점이야. 항목이 달라. 다시 조건 범위는 여기 맞고요. 성별이 남자고요. 복사되는 위치는 여기가 복사되는 위치인데 확인 누르면 총점이라는 항목이 없더라는 거죠. 총 한 칸 띄고 점수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똑같아야 돼요. 2번 문제. 네 번째가 틀린 거죠. 자, 이건 뭐죠? 가격이, 조건을 제가 한번 걸어볼까요? 여기다가요. 가격이 작다 350이고요. 옆에 연도가 2003이네요. 그 다음에 수량이 크다 100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건 뭡니까? 조건이 이렇게 걸렸어요. 가격은 350 미만이어야 되고요. 2003년도 제품이어야 되고요. 이건 반드시 AND로 묶여 있는 거고요. 2003년도 제품 중에서 가격이 350 이하 미만인 경우, 이거나 이거에 상관없이 수량이 100개 이상이거나, 이런 얘기죠. 조건이 줄이 서로 다르면 OR예요. OR. 같은 줄에 있으면 AND죠. 그러니까 가격이 350 미만이고 연도가 2003년 인 제품이거나 수량이 100개 이상이거나. 그 답은 두 번째가 맞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문제는요,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토익 점수 중에서 5등까지만 출력하려고 그래요. 5등까지. 근데 조건을 이렇게 걸었어요. 위에 토익 점수가 있나봐. 제가 이걸 한번 해볼게요. 총점 중에서 5등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5등까지. 그럼 여기에다가 조건을 걸 때 어떻게 될까요? 총점 쓰고요. 밑에다가 이 총점이 5등까지인 거를 조건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는 랭크 가로 열고 누가 내 총점이 여러 총점 중에서 그렇죠? 이 결과가 5등보다 작거나 같으냐 물어보는 거죠. 누가 무조건 처음에는 첫 번째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알아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false래요. false. 뭔 얘기냐? 73점 얘가 첫 번째 데이터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얘는 5등 이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등을 넘어간 거야. 상관이 없어요. 5등이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결과를 잘 보시면 이렇게 떴잖아요. false요. 이렇게 뜨면 얘를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과가 false냐 true냐가 나오면 이 항목을 쓰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쓰면 안 된다. 예. 보기 중에 1번 보세요. 1번 랭크 내 점수가 순위가 5보다 작거나 같을 거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위에는 토익이라는 1번 그 항목 이름은 쓸 수가 없다. 근데 2번은 뭐예요? 5등 점수 중에서 가장 다섯 번째로 큰 값이 뭐냐라는 걸 물어봤죠. 2번에 보기는 토익 점수 해놓고 나서요 라지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5등이 누구냐 좀 물어본 거지.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여기다가 총점을 쓰고 는 라지라고 쓰고 이 총점 중에서 그냥 무조건 컴마 5 했단 말이야. 컴마 5 뭐 여기다 이제 달러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나중 문제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얘가 5등 점수가 88이라는 거예요. 5점 다섯 번째로 큰 애가 누구냐 이거지. 그러면 총점이 88인 사람을 출력하시오 라는 조건이잖아요. 이럴 땐 총점 써도 돼요. 토익이라는 거 써도 된다고. 근데 조건을 자세히 보시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보다 작거나 같으냐 크냐 작으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같으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쟤보다 이러쿵 저러쿵 하냐라고 물은 거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예 아니면 아니요 이거잖아. 3번은 뭐예요? 3번 보세요. 는 랭크 순위가 저희는 5보다 작거나 같으냐라고 물어봤잖아. 그러면 결과는 뭐야? 예 아니요지.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항목 이름이 점수죠? 얘랑 다르잖아. 얘랑 다르잖아. 총점이란 거랑 다르잖아. 토익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상 없는 거죠. 4번은 뭐예요? 다섯 번째로 큰 점수가 누구냐라고 묻대. 누구냐가 아니라 그 점수가 몇 점이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땐 당연히 토익이라는 항목이 들어가야죠. 조건을 걸 때 아까 이렇게 걸었단 말이야. 성별이 남자 이렇게 걸었잖아. 그럼 성별이 남자라고 걸었잖아요. 그럼 이 성별은 여기 있는 성별하고 같아야지. 당연히 얘는 같아야 되고, 이때 여기서도 총점이 88점 5등짜리가 88점이니까 이 점수는 총점하고 여기 같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같아야지. 근데 이게 중요한 거라. 결과가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올 때는 이거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걸 쓰면 안 된다. 그럼 뭐를 써야 돼? 총점이요 이렇게 써도 되고, 총점잉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네, 총점 조건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안 써도 되고, 하여튼 뭐라도 안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 있는 건 못 써. 이 글자들은 못 써.
조건 결과가 참이냐 거짓이냐가 나올 때는 이 위에 있는 항목의 이름은 어떤 거라도 쓸 수가 없어요. 안 쓰든지 다른 걸 쓰는 거야. 생뚱맞은 조건을 쓰는 거죠. 여기는 영어로 토익이라고 돼 있으니까 조건을 우리말로 토익이라고 써도 되겠지 뭐. 여긴 총점이라고 했는데 이 총점이라는 글자를 쓰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뭐라고 쓰면 돼. 여기다가 합계라고 쓰면 상관없겠지. 합계. 왜 합계라는 항목은 있구나.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요. 합계라는 글자는. 그럼 안 되겠네. 그럼 뭐를 써야 될까? 합계 밑줄 총점 뭐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뭐 조건이라고 쓰든지 조건 밑줄 뭐 합계 이렇게 쓰든지 하여튼 글자가 다르면 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여기서 맞는 거는 뭐예요? 당연히 3번이 되겠죠? 1번은 항목을 똑같은 걸 써서 안 되고 2번은 5등 점수가 5등까지를 찾는 게 아니라 5등을 찾는 게 아니라 5등까지를 출력하는 건데 5등만 찾잖아. 2번은 5등만 찾는 거예요. 5등이 누구냐 찾는 거죠. 그렇게. 자, 78페이지 텍스트 함수 마법사. 텍스트 마법사는 엑셀로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아래 한글이나 또는 메모장에서 작성한 문서를 가지고 와서 엑셀화 시키는 거예요. 엑셀화 시키는 거. 근데 엑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래 한글에서는요, 표 작업하죠. 표. 가로 세로 표를 만들어서 글자를 써놓고 표를 복사해서 엑셀에다 붙이면 똑같이 붙어요. 엑셀처럼 붙어요. 표를 작업했으니까. 근데 표가 아니라 그냥 메모장이라든지 또는 아래 한글도 표 안에다 안 하고 그냥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구분해야죠. 항목을 구분할 때 탭 이렇게 탭은 이거예요. 이렇게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8글자 정도 떨어뜨리는 거라 그러는데 이렇게 떨어뜨릴 거냐 아니면 쉼표로 구분할 거냐 아니면 빈칸으로 구분할 거냐 뭔가 구분하겠죠. 아니면 뭐 슬래시라는 거로 구분할 거냐 이렇게 아니면 뭐 세미콜론으로 구분할 건지 뭐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내 마음대로 조건을 걸 수가 있는 거죠. 2개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선택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항목을 서로 구분시켜 가지고 작업을 해라 이런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상단에 1번 이름, 국어, 영어, 시험 일자 박가나, 85, 90, 2004년 11월 5일 이렇게 되어 있네. 컴마로 구분되어 있네. 그렇죠. 쉼표로. 쉼표를 구분기호로 하나, 둘, 셋, 넷, 4개 칸으로 표시된다. 맞는 말인 것 같고. 두 번째, 데이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서 해도 되고, 열기를 눌러서 해도 되고, 자, 일반으로 되어 있으면 보이는 거고, 숨기기 하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일반으로 해놓고, 모든 자료는 텍스트로 변환된다. 텍스트가 아니죠. 텍스트는 글자 아닙니까? 숫자로 되어 있으면 숫자고 일반은 뭐예요? 알아서 움직이라는 거. 날짜가 들어있으면 날짜처럼 보이고 숫자가 들어오면 숫자처럼 하는 거고. 알아서 움직이게 하는 게 텍스트죠. 만약에 숫자 85라고 썼는데 그걸 그 텍스트로 들어오면 글자로 인식해버리면 계산 못할 거 아닙니까? 함수에서 안 되죠. 네 번째가 조금 어색하게 되어 있네. 파일 가져오기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또는 텍스트 마법사를 통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열기에서 항상 새 통합 문서가 열리면서 새 통합 문서가 열려요? 새로 만들기를 해야 새 통합 문서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를 열기 하면 뭐가 돼요? 기존에 있는 파일이 열리는 거죠? 말을 이상하게 해놨네. 새로 만들기 그래야 테스트 통합 문서가 열리는 거고 열기를 누르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가져와지니까 말이 이상하게 된 거죠. 세 번째가 뭔가 막 앞뒤가 안 맞네요. 부분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별 계산하는 거예요. 그룹별. 이때 그룹별을 계산할 때 부분합은 반드시 그 기준이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정렬이라는 의미는 모여 있어야 된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모여 있어야 된다. 부장은 부장끼리 모이고 그것이 앞에 있던 뒤에 있던 상관없이 하여튼 모여라 하는 거지. 항목을 기준으로. 예, 그 다음에 윤곽기호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데이터만 표시된 상태에서 차트를 작성하면 차트가 작성되고, 이때 피벗 테이블이나 부분합이나 데이터 통합이나 이런 데 가면 함수가 나와요. 합계, 뭐 개수, 숫자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분합을 할 때 한 가지 항목을 더 계산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항목이 있다 그랬어요. 걔를 빼주고 해제하거나 해야 또 다른 함수가 더 추가가 된다라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문제에서 볼게요. 부분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아닌 거 됐는데, 백분율, 합계 개수곱. 합계 개수곱은 기본 함수예요. 어디 가든지.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런 건 기본입니다. 근데 백분율은 없다라는 거죠. 부분합을 설명에다 옳지 않은 거. 부분합을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필드가 반드시 정렬되어 있지 않아도 반드시 예, 정렬이 되어 있어야 뭐 한다 그랬죠? 첫 번째가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이건 뭡니까? 성별에 따라서 점수를 구한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별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야죠. 남자가 먼저 오든 여자가 먼저 오든 상관없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모아놔야 된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성별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해야 한다. 그게 두 번째 보기가 중요한 거죠. 피벗 테이블은 뭐죠? 정렬하지 않고 뭐 좌우로 막 왼쪽 상단, 그러니까 행과 열을 기준으로 막 돌려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데이터가 변경되면 자동 변경이 안 된다 그랬죠? 세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변경이 된다 그랬어요. 그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항목을 가져왔는데 급여, 그러면 숫자잖아요. 그럼 기본으로 합계가 나오고, 이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글자니까 개수로 나온다. 글자 항목을 가져오면 개수로 나오고, 숫자 항목일 때는 무조건 합계가 나온다. 근데 부분합에서는 무조건 합계부터 나와요. 부분합은 숫자 항목을 선택하든 글자 항목을 선택하든 무조건 합계라는 함수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골라야 된다. 예. 그 다음에 그 특정 항목 있잖아요. 특정 항목.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직위, 저쪽엔 부서 이렇게 되는데, 그 직위를 더블 클릭하면 별도로 시트가 생성이 되면서 출력이 되기도 해요. 우리는 안 해봤지만. 예. 자, 문제 한번 볼게요. 피벗 테이블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고,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아니죠. 예, 이게 틀린 겁니다. 두 번째, 오른쪽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결합하고 비교하는 대화형 테이블로서, 테이블이니까 데이터 표도 있을 수가 있고요. 표도 테이블이잖아요. 통합도 테이블로 되어 있죠. 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행과 열을 회전시킨다 그랬죠. 회전이 피벗이거든.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 볼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 관리라고 하는 항목은 따로 없고요.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 관리 기능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피벗 테이블 보고서 만들게 된 설명이다. 표 범위 상자에서 셀 범위나 표 이름 상자를 입력한다. 새 워크시트를 클릭하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위치할 셀의 시작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배치할 셀 범위의 첫 번째 셀을 지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우리가 기존 워크시트를 하면 어디에 달 거냐? 그래서 우리가 A에 21번째 지정했죠. 근데 새 워크시트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선택하면 아무 말도 안 나와요. 그냥 확인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새 워크시트를 선택하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블럭을 잡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눌렀는데 기존 워크시트는 어디냐고 물어요. 그러면 어디인지를 내가 지정해 줘야 되는 거고, 새 워크시트는 어떻게 돼요? 안 묻잖아요. 알아서 새로운 종이에 딱 출력이 된다고. 알아서 위에 두 줄 띄우고, 두 줄을 띄우는 이유는 뭐냐면요, 위 뒤에 필터 항목이 들어가요. 필터 항목이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행과 열은 이 피벗 테이블이라는 이 박스에 보이고, 1번과 2번에는 뭐가 나온다? 필터 값이 나와요. 필터를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무시되고. 그러니까는
피벗 테이블을 할 때는 기존 워크시트 그 위치를 물어보고 새 워크시트 위치 안 묻고. 근데 보기에 두 번째가 새 워크시트 했는데 위치 지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위치 지정하는 거 없죠? 무조건 제일 앞으로 들어간다. A 세 번째. 여기 틀렸네, 두 번째가. 자, 그 다음 목표값 찾기라는 말이 나와요. 아, 우리 책에 이거 나와 있을 거예요. 피벗 차트를 작성하면 피벗 테이블이 자동으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을 안 만들면 피벗 차트를 못 만들어요. 내가 피벗 차트를 하겠다라고 하면 피벗 테이블을 만들라고 나와요. 그럼 옮겨주면 피벗 테이블도 만들어지고 피벗 차트도 만들어집니다. 그럼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차트를 만들었는데 원 소스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나 그 피벗 테이블은 원 소스가 따로 있었죠.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워지지 않는 이상은 피벗 테이블을 삭제할지라도 피벗 차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건 알려드렸었을 겁니다.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함께 만들었는데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차트 입장에서는 원 소스인 테이블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차트가 사라지진 않고 기본 일반적인 차트로만 바뀐다. 피벗 테이블이 피벗 차트가 아니라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 예. 그 다음에 피벗 차트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나서 후에 차트로 바꿀까? 그럼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피벗 차트를 만들겠다 처음부터 할 때는 피벗 테이블이 완성이 돼야 피벗 차트가 돼요.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라는 게 있나요? 목표값 찾기. 목표값 찾기는 뭐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가지고 합계를 만들 때 뭐 국어 점수는 그대로 두고 나는 뭐 무슨 값을 거꾸로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우리 문제 나왔던 거는 그 뭐였었죠? 데이터 표였었죠? 데이터 표. 영어 점수는 행은 어디냐, 열은 어디냐 물었던 게 데이터 표고, 목표값 찾기는 뭐예요? 내가 매달 5만원씩은 납부하기 힘드니까 2만원씩만 납부하겠다. 그럼 기간이 어떻게 연장이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본 거였었죠. 네, 목표값 찾기. 문제 여기 나와 있네. 2,500원짜리 물건에 대해서 판매액이 150만원이 나오게 하려면 판매 수량이 얼마인지는 본래는 뭐예요? 단가 곱하기 개수가 금액이잖아요. 근데 단가를 조정하거나 개수를 조정하면 알아서 판매액이라는 계산이 나오지만 나는 소스를 바꾸려고 그래. 결과를. 나는 수량과 개수에 대해서 상관없이 무조건 150만원을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가격은 2,500원이니까 이제 수량을 조정해야 되겠죠. 그렇게 역으로 계산하는 게 바로 목표값 찾기다. 뭐 그런 정도?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실기시험에 내니까 보시면 되고. 이건 뭐죠? 250만원을 맞추려고 그래요.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총점이 나와 있는데 총점을 100점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얘가 총점인데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서 목표값 찾기를 했어요. 요거 73점이 아니라 뭐다? 얘가 100점이 되겠다라는 거죠. 요 수식셀 73이 썸이라는 함수가 들어있는데 73이 아니라 100으로 바꾸고 싶대요. 그럼 출석을 뭐로 바꿀 거냐 이거잖아. 얘가 얼마로 바뀌면 10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거꾸로 계산하는 거를 우리는 목표값 찾기라는데, 출석 점수는 10점이 만점인가 봐요. 출석 점수는 10점이 만점인가 봐요. 근데 32점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뻥친 거지. 학생이 뻥을 쳤던 교수님이 뻥을 쳤던 잘못 친 거지 이건. 이렇게 그러면 출석은 15로 만들어 놓고 과제를 바꾸거나 기말을 바꿔야 되는데, 그럼 항목이 여러 개잖아요. 변경한 항목이. 그런 거는 안 된다. 목표값 찾기는 무조건 뭐다? 바꾸려는 값이 하나일 때만 하는 거예요. 하나일 때만. 목표값 찾기는 무조건 하나만 계산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시나리오는 뭐죠? 가상으로 만들어 보는 거라 그랬죠?
가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 81페이지 보세요. 81페이지에 2번 문제 보세요. 1번 문제는 시나리오를 최대 32개까지 변경하게 만들 건지, 아니 시나리오 개수를 몇 개까지 만들 건지. 시나리오 자체는 32개까지 64개까지 만들 수가 있고요. 시나리오 개수는 64개고요. 하나의 시나리오 안에서 항목 변경되는 셀이 있었단 말이에요. A 반품 수량, B 반품 수량, 두 개를 수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32개까지 변경할 수가 있고, 그런 시나리오를 64개까지 만들 수가 있고, 정확히 몇 개, 이 개수, 숫자에 관한 것도 시험에 나오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시나리오는 입력된 자료들을 그룹별로 분류하고, 그룹별로 분류하는 건 부분합이잖아. 시나리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가 틀린 말이고. 2번 문제는 뭡니까? 판매량 감소라는 시나리오하고 판매량 증가라는 시나리오 두 가지가 있죠? 시나리오는 두 가지예요. 현재 값은 시나리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1번 두 개 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이때 B2가 바뀌면 D7번째가 변경되는 거죠. D7번째, D의 두 번째가. 글자가 작아서 잘못 봤네요. D의 두 번째. 그러니까 B의 두 번째가 변경되면 D의 두 번째가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러면 결과셀에는, D의 두 번째는 반드시 계산식이 있어야 돼요. 계산식이 없으면 결과를 못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식 안에 D2 안에 B의 두 번째 셀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죠. 자, 입력되는 값, 변경되는 셀하고 결과 셀하고 별개로 되어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만약에 결과 셀이 총점이야.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 중에서 어떤 거를 시험을 봐서 점수가 올라가면 총점이 바뀌는 건데, 그러면 변경되는 셀은 국어, 영어, 수학 중에 하나는 들어와야 되겠죠. 엉뚱한 값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되지. 얘를 토대로 결과가 생기는 거니까. 자, B의 두 번째 셀 외에 63개까지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63개는 뭐라는 거예요? 시나리오 개수를 말하는 거고, 변경되는 셀은 32개라고 했어요. 32개. 요런 숫자 개수를 물어보는 건 참 난감한 거예요. 네. 통합은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때 함수는 뭐뭐가 있다라는 거 기억나시면 좋겠고요. 매크로 82페이지에 보면 매크로가 나와 있는데, 이 매크로는 어떤 경우라 그랬죠? 명령을 묶어놓은 거라 그랬죠? 엑셀상에서 움직임의 순서대로 명령들을 묶어놨다가 한꺼번에 실행시키는 거죠. 예, 구분 동작으로 보관했던 거를 연속 동작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때 Alt F11번을 누르면 VBA,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라는 것이 실행이 돼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 모듈에 들어가서 매크로를 추가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매크로에 들어가는 셀은 절대 주소, 상대 주소 다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개발 도구 탭이 있어야만이 매크로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뭐 직접 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를 만들 때 매크로 이름이 자동 부여돼요. 매크로 1, 매크로 2 해서 자동 부여되는데, 이걸 우리가 고칠 수가 있다 그랬죠? 합계, 뭐 셀 서식 이렇게 바꿨었잖아요. 그랬죠?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을 지정할 때 반드시 첫 글자는 글자, 문자로 시작하고, 숫자, 문자, 밑줄, 우리말도 다 되는 거라고 했어요. 네, 특수기호 같은 건 안 되고요. 근데 빈칸 안 되고요. 뭐 그런 거. 매크로 이름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뭐 이런 거 있다 그랬죠. 바로가 이렇게 영문자, 대문자, 소문자 구별한다 그랬어요. 시험 문제 보면 컨트롤 3 이건 틀렸다. 컨트롤 대문자, 소문자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컨트롤 C 그럼 복사인데 매크로에다 컨트롤 C를 지정해버리면 블록 잡고 컨트롤 C를 누르면 매크로가 작동되지 복사라는 개념이 작동되는 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매크로가 저장되는 위치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뭐 새 통합 문서, 현재 통합 문서 세 군데가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문이 있어요. 설명문.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들어가면 매크로를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지는 않지만 가면 코드가 보이는데 이때 헛다운표로 시작되는 게 녹색으로 나와요. 녹색. 보여드리면은요. 여기에서 매크로를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을 누르면 여기 가서 매크로에 가서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헛다운표를 딱 치고 연습하고 치면 녹색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녹색으로. 이 녹색으로 나온 거는요 비실행문이라 그래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셀렉트 A의 첫 번째 셀로 가시오 라고 명령을 걸면 A 첫 번째로 간다는 거죠. 이때 뭐 오류가 났나 보죠. 여기 뭐 오류가 났나 봐. 이때 헛단표를 치면 어떻게 돼요? A에는 그냥 비실행문, 설명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빠져나오면 된다. 매크로에 보면 뭔가 이상한 매크로가 하나 들어온 거죠. 그렇죠? 네. 삭제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뭐 매크로 이름을 만들 때 잘못 사용한 건 뭐냐. 뭐 두 번째 2학기 성적 합 숫자로 시작했네.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합계 구하기 밑줄이 들어갔나요? 밑줄 쓸 수 있나요? 밑줄 쓸 수 있나? 어느 책에는 없다고 나와 있고 어느 책에는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 하여튼 숫자가 시작되면 안 돼.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빈칸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요약집에 관한 설명은 다 마무리를 졌습니다. 좀 빨리 끝냈는데요. 관현도 문제를 가지고 좀 많이 풀어보려고 그래요.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관현도 문제, 제가 여러분 나눠드렸던 문제지하고 필기 문제집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좀 보충 설명 드리면서 시작할 겁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